저녁 식탁에서 8살 아이가 케첩은 달라고 하면서 정작 엄마 아빠는 투명 인간 취급하는 것 같다고 느낀 적 있으신가요?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도 예전처럼 미주알고주알 떠들던 그 시절이 까마득하게 느껴질 만큼 정서적인 거리감이 들죠. 이제는 단답형으로만 대답하고 조금만 더 물어보면 과장되게 한숨부터 푹 내쉽니다. 이건 그저 지나가는 시기가 아닙니다. 조용히 부모를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내 진짜 속마음을 털어놓아도 안전한 사람일까 하고 말이죠. 그런데 이 시험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부모의 습관들은 겉보기엔 실수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주 훌륭한 육아처럼 보이죠. 이 영상에서는 아이를 조용히 밀어내는 10가지 무의식적인 육아 실수와 아이가 마음의 문을 완전히 닫기 전에 이를 바로잡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수, 성취도 취조입니다. 아이가 현관문에 들어서서 책가방을 반쯤 걸친 채 신발도 벗기 전에 부모는 기습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수학 단원 평가는 어땠어? 미술 과제는 다 끝냈고? 오늘 학원 숙제는 뭐야? 부모는 관심을 보인다고 생각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인사 고가 평가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이 시기에 아이들은 부모의 인정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집에 오자마자 학교 공부부터 물어보면 아이는 부모의 사랑이 성적표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망치면 숨기려 들죠. 결국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 속병을 숨긴 채 불안에 떠는 완벽주의자를 키우게 되는 겁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아이 자체에 대해 먼저 물어보세요. 오늘 급식 먹을 때 누구랑 앉았어? 오늘 제일 재밌었던 일은 뭐야? 혹시 뭐 신기한 일 없었어? 아이의 결과물이 아니라 아이의 세계에 호기심을 가져주세요. 성적도 중요하지만 성적과 상관없이 네가 가장 소중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만이 아이의 마음의 문을 열어둘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실수, 감정 편집입니다. 아이가 나 우리 담임 선생님 진짜 싫어라고 말하면 부모는 홍보 매니저처럼 뛰어듭니다. 선생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냥 속상했던 거겠지. 이 말의 진짜 뜻은 내가 듣기 편한 말로 포장하자는 것입니다. 아니면 아이가 난 수학 진짜 못해라고 말이 끝나기도 전에 치어리더처럼 응원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마. 넌 그냥 연습이 조금 더 필요한 것뿐이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아이에게는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실시간으로 편집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은 이제 막 자신의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계속해서 감정을 교정하려 들면 아이들은 자신의 감정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진짜 속마음을 숨기거나 부모가 듣고 싶어 할 만한 말만 하기 시작하죠. 아이를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인정해 주세요. 그 일 때문에 정말 화가 났구나. 엄마한테 더 얘기해 줄래? 지금 수학이 엄청 어렵게 느껴지나 보네. 진짜 답답하겠다. 감정은 고쳐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저 곁에서 지켜봐 주어야 할 대상입니다. 그런 다음 아이가 도움을 원할 때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세요. 세 번째 실수, 비교에 덧칩니다. 내 언니는 너만 할 때 벌써 두꺼운 책을 줄줄 읽었는데 잠자리 동화책을 두고 형제자매끼리 묘한 경쟁심을 부추기는 것만큼 나쁜 것도 없죠. 아니면 넌 왜 지하처럼 못하니? 걔는 자기 물건도 진짜 잘 챙기던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진짜 뜻은 널 사랑하지만 네가 다른 애 같았다면 더 사랑했을 거야 라는 의미입니다. 부모는 동기부여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이 손에 자를 쥐어주며 다른 사람의 인생을 쫓아가라고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은 백지 상태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중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심지어 과거의 자신과 비교당할 때 아이는 내가 1등이 아니면 난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는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모든 인간관계를 경쟁으로 보게 되죠. 어떤 아이는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어떤 아이는 8살밖에 안 됐으면서 내가 너보다 낫다는 오만함을 기르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사랑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쟁취해야 하는 것이라고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의 속도가 아니라 아이 자신의 성장을 축하해 주세요. 이번 주 내내 준비물 안 잊어버리고 잘 챙기네. 진짜 대단하다. 아까 퍼즐 풀면서 엄청 짜증나 보였는데 포기 안 하더라. 진짜 똑똑한 방법이던데 그거 네가 직접 생각한 거야? 이렇게 하면
아이가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을 내면에서부터 튼튼하게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잠깐 멈춰볼까요? 지금 이 부분을 들으면서 마음이 좀 뜨끔하셨다면 지극히 정상입니다. 우리 모두 알게 모르게 비교하는 실수를 저지르니까요. 전곡을 찔렸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시청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대부분의 부모들이 회피하는 진짜 육아를 해내고 계신 겁니다. 다음 실수는 아이를 투명인간처럼 느끼게 만들지만 부모들은 거의 눈치채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네 번째 실수. 바쁘다는 핑계로 무시하기입니다. 아이가 놀이터에서 친구들과 있었던 복잡한 이야기를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부모는 한 손엔 스마트폰을 들고 식기세척기에 그릇을 넣으면서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아이가 반응을 살피려고 멈추면 부모는 응, 그래라고 대답하지만 그건 사실 네가 무슨 말 했는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뜻이죠. 혹은 최악의 경우 아이가 엄마 아빠 나 뭐 하나 물어봐도 되라고 할 때 지금 안 돼. 바빠라는 끔찍한 말로 쳐내기도 합니다. 아이한테 상처 주려던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저 찌개가 타지 않게 지켜보고 빨래가 상하지 않게 널고 내 정신줄을 붙잡으려던 것 뿐이겠죠. 하지만 아이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아이는 내 생각은 엄마 아빠의 할 일 목록을 방해할 만큼 중요하지 않구나라고 듣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가슴 아픈 사실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은 꼭 부모가 분리수거를 하느라 바쁠 때나 출근 준비로 헐레벌떡할 때처럼 정말 엉뚱하고 짧은 순간에만 속마음을 연다는 겁니다. 그 타이밍을 너무 여러 번 놓쳐버리면 아이는 더 이상 마음의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아이가 입을 떼자마자 하던 일을 모두 내팽개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너는 정말 소중해. 이것만 하고 바로 내 이야기를 들을게라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엄마 아빠가 이거 끝내는데 딱 2분 걸리거든? 다 하고 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줄게. 그리고 진짜로 그렇게 하세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눈을 맞추세요. 아이가 마치 국가 1급 기밀을 털어놓는 것처럼 진지하게 반응해주세요. 아이는 단순히 쉬는 시간에 있었던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마음 편히 대화할 수 있는 안전한 사람인지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신호를 놓치면 아이는 영영 신호를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실수. 문제 사전 차단하기입니다. 아이가 친구들과의 다툼에 대해 씩씩거리며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말이 끝나기도 전에 부모는 벌써 담임 선생님께 보낼 항해 문자를 고민하거나 급식 바나나 하나 때문에 말다툼을 한 3학년 아이들 사이에 평화협정을 짜고 있습니다. 수학 문제를 풀다 막히면 아이가 도와달라고 하기도 전에 부모가 불쑥 나타나 문제를 절반이나 풀어버리죠. 부모는 자신이 든든하고 적극적인 조력자가 되었다고 뿌듯해하겠지만 아이가 배우는 건 엄마 아빠가 도와주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못해라는 무력감입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 아이의 자신감을 갉아먹습니다. 초등학생 시기에는 작고 사소한 실패와 좌절을 겪어봐야 합니다. 이건 훗날 더 복잡한 교우 관계나 조별 과제, 혹은 든든한 백과 간식을 들고 부모가 서 있어 줄 수 없는 진짜 인생을 살아나가기 위한 예행 연습이니까요. 부모가 너무 빨리 문제를 해결해주면 아이가 스스로 정답을 찾아내는 그 짜릿하고 강력한 성장의 순간을 빼앗는 꼴이 됩니다. 대신 이렇게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가 해결 방법을 같이 찾아줄까? 아니면 그냥 끝까지 들어줬으면 좋겠어? 이 질문은 한 번에 3가지 마법을 부립니다. 첫째, 아이에게 주도권을 줍니다. 둘째, 부모 자식 간의 신뢰를 쌓아줍니다. 셋째, 부모가 아이 주변을 과도하게 맴도는 헬리콥터 부모가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가끔 아이들은 그냥 감정을 쏟아낼 곳이 필요할 뿐입니다. 때로는 부모와 함께 생각을 정리하고 싶어 하기도 하죠. 어떨 때는 이미 해결책을 생각하고 있으면서 그저 부모가 자신을 믿어준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 할 뿐입니다. 한 걸음 물러나서 해결사가 아니라 안내자가 되어주세요. 진짜 성공은 부모가 대신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나도 할 수 있네 라고 깨닫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실수. 성과 압박입니다. 아이가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을 보여주면 우주선 진짜 멋지다라고 말하기도 전에 부모는 동네 미술 대회 일정을 검색합니다. 피아노 건반 몇 번 두드렸을 뿐인데 지금 음악 영재원에 전화하기엔 너무 이른가 진지하게 고민하죠. 그냥 재미로 시작한 축구 교실인데 경기장 밖에서 부모는
마치 대학 장학금이 걸린 국가대표 코치처럼 소리를 질러댑니다. 우리가 괴물이라서 이러는 게 아닙니다. 내 아이가 남들보다 더 성공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 때문이죠.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성과와 결과로만 평가될 때 아이들은 새로운 탐험을 멈춥니다. 도전도 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실패하지 않을 안전한 길만 선택하고 새로운 시도 자체를 끊어버립니다. 우리는 완벽한 이력서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결과와 상관없이 그 과정 자체를 오롯이 즐길 자격이 있는 호기심 많고 실수투성이인 사랑스러운 사람을 키우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겼어라고 묻는 대신 오늘 재밌었어라고 물어보세요. 오늘 새롭게 도전해 본 거 있어? 훈련할 때 제일 웃겼던 일은 뭐야? 결과가 아니라 노력과 호기심, 창의력을 칭찬해 주세요. 결과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도전할 때 아이들은 훨씬 더 용감하게 자라나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얻은 자신감은 번쩍이는 금 트로피 10개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잠깐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이 내용이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딱 1초만 내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겠어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시청자분들의 97% 이상이 아직 구독을 누르지 않으셨답니다. 구독은 무료이고 수만 번 쉬는 시간조차 걸리지 않지만 저희에게는 상상 이상으로 큰 힘이 됩니다. 이미 구독하셨다고요? 당신은 정말 최고입니다. 7번째 실수. 어른의 친구로 대하기입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오늘 사과랑 젤리랑 바꿨다라고 말하기도 전에 부모는 직장 상사 욕, 대출이자 걱정, 혹은 부부싸움에 대한 한탄을 쏟아냅니다. 가족끼리 끈끈해지는 것 같고 부모 자식 간의 솔직한 대화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여기 엄마 아빠의 어른용 스트레스 좀 내 책가방에 대신 메고 다녀줄래? 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초등학생 아이들이 가끔 놀랄 만큼 성숙해 보일 때가 있긴 하지만 아이는 부모의 심리 상담사가 아닙니다. 이번 달 전세 대출 이자가 밀렸다는 사실을 아이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직장 동료 박 대리가 얄밉게 구는 행동에 대해 아이가 들을 이유도 없죠. 무엇보다 아이가 부모를 위로하는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자기 자신의 감정을 다루는 법을 배우기도 전에 부모의 감정을 관리하고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항상 불안해하며 자기 나이에 맞지 않게 과도한 책임감을 느끼는 아이가 바로 이렇게 탄생하는 겁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난 괜찮아라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내가 잘 참지 않으면 우리 가족 전체가 무너질지도 몰라라는 두려움을 안고 사는 아이 말입니다. 아이는 그저 아이답게 자라게 놔두세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모든 것을 알아서 잘 해결할 거야 라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설령 부모가 카페인과 심리상담, 근거 없는 맹신으로 겨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답답함을 풀고 싶으신가요? 친구에게 전화하거나 배우자와 대화하세요. 도저히 안 되겠으면 베개에 대고 소리라도 지르세요. 하지만 8살 아이와 대화할 때는 아이의 하루에 대해 물어보세요. 심각한 마인크래프트 게임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고 썰렁한 아재 개그에도 크게 웃어주세요. 아이의 진짜 직업은 부모의 인생 상담사가 아니라 그저 철부지 꼬마 아이니까요. 8번째 실수, 끊임없는 지적질입니다. 아이가 재미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트리노사우루스가 나타나서 그때 부모가 끼어듭니다. 트리노사우루스가 아니라 티라노사우루스야. 같이 요리를 할 때도 아이가 오이를 삐뚤빼뚤하게 썰면 샐러드를 망칠까봐 부모가 조용히 다시 예쁘게 썰어버립니다. 아이가 신이 나서 아이디어를 말하면 현실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이유부터 조목조목 반박합니다. 부모는 아이가 더 똑똑하게 자라도록 돕는다고 생각하지만 아이의 귀에는 내가 하는 건 다 엉망진창이야로 들릴 뿐입니다. 초등학생들은 뭐든 스스로 해보고 싶어 할 만큼 컸지만 동시에 다 망쳐버리기 딱 좋을 만큼 아직 어린 아주 혼란스러운 중간 시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용기 내서 한 행동마다 돌아오는 게 지적뿐이라면 아이는 더 이상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혹은 최악의 경우 레고 블록이 좌우 대칭이 안 맞으면 패닉에 빠지는 꼬마 완벽주의자가 되어버릴 수도 있죠. 그건 원하시는 바가 아닐 겁니다. 직접 구운 쿠키가 폭탄 맞은 것처럼 생겼어도 내가 만들었어라며 자신감 있게 시도하는 아이를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끼어들 타이밍을 지혜롭게 고르세요.
안전이나 예절처럼 정말 중요한 문제일 때만 지적하세요. 단어 발음을 틀렸다면 대답할 때 은근슬쩍 올바른 발음으로 한번 말해주고 넘어가면 됩니다. 대수로운 일이 아니니까요. 이야기의 앞뒤가 조금 안 맞더라도 그냥 넘어가 주세요. 우리의 목표는 완벽함이 아니라 아이와의 교감이니까요. 부모의 끊임없는 빨간펜 첨삭만큼 아이의 자신감을 빠르게 죽이는 독약은 없습니다. 눈부시게 불완전한 아이의 모습을 그대로 사랑해 주세요. 진짜 배움은 바로 그 불완전함 속에서 자라납니다. 아이가 그린 고양이가 수염난 감자처럼 보여도 아이가 고양이라면 그건 고양이인 겁니다. 이제 9번째 실수. 스마트폰과의 경쟁입니다. 아이가 3시간 동안 정성껏 만든 레고 드래곤을 보여주는데 부모는 건성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업무 메신저에 답장을 하고 소셜미디어를 넘기고 연락 끊겼던 지인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부모는 자신이 멀티태스킹을 잘한다고 착각하죠. 하지만 아이의 눈에는 엄마 아빠가 나보다 네모난 기계를 더 좋아해서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이는 화면 속의 세상이 나보다 훨씬 중요하구나 라는 서글픈 메시지를 받게 되죠. 초등학생 아이들은 모든 것을 눈치챕니다. 특히 자신의 이야기에서 가장 하이라이트인 순간에 엄마 아빠의 시선이 아래쪽 스마트폰으로 향하는 그 찰나를 기가 막히게 잡아냅니다. 겉으로 말하지는 않겠지만 아이의 마음속에는 이미 실망감의 점수가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이 자신을 너무 여러 번 이기게 되면 아이는 더 이상 일상을 공유하려 하지 않습니다. 더 나쁜 상황은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 부정적인 행동으로 떼를 쓰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해결책이요? 2003년 시절로 돌아간 것처럼 스마트폰 금지 구역을 만들어 보세요. 저녁 식사 시간엔 스마트폰 금지, 잠자리 동화 시간이나 아이와 단둘이 있는 시간엔 무조건 비행기 탑승 모드로 바꾸는 겁니다. 스마트폰이 사랑 알레르기라도 있는 것처럼 멀리해 보세요. 그 알레르기 증상 중 하나가 바로 아이의 멋진 레고 로봇을 무시하게 만드는 거니까요. 24시간 내내 스마트폰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루에 단 한 번이라도 아이가 종이 상자로 만든 로봇, 음정이 엉망인 노래, 화산 폭발의 원리에 대한 아주 진지한 설명보다 더 흥미로운 건 세상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 됩니다. 훗날 아이의 기억에 남는 건 부모가 했던 뻔한 말이 아니라 자신에게 100% 집중해 주었을 때 느꼈던 그 따뜻한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10번째 실수, 미래에 대한 불안감입니다. 아이가 실내화 주머니를 깜빡 놓고 가면 부모는 갑자기 이래가지고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나라며 최악의 상상 속으로 빠져듭니다. 아이가 한글을 조금 더듬거린다고 마치 명문대 입학이 걸린 것처럼 새벽 2시에 논술과외 선생님을 검색하고 있죠. 우리는 이런 행동이 책임감 있는 부모의 역할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의 귀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넌 지금 이대로는 부족해. 나중에 훌륭하게 성공해야만 가치가 있는 거야. 이 말은 아직 크레파스 맛이 좀 궁금할 나이인 어린아이에게는 너무나 가혹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어린 시절은 어른이 되기 위해 달려가는 일용용 활주로가 아닙니다. 그 자체로 소중한 인생입니다. 당연히 엉망진창이고 어리숙하며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고 성적표로는 절대 환산할 수 없는 값진 성장으로 가득 채워져야 마땅합니다. 부모가 아이의 미래를 입 밖으로 내어 끊임없이 걱정하면 아이는 스펀지처럼 부모의 불안과 공포를 모조리 흡수해버립니다. 그러고는 자기가 부모의 걱정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겨우 8살 난 아이가 스트레스로 인한 편두통을 호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관점을 바꿔보세요. 부모의 역할은 아이의 미래를 점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현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이게 나중에 대학 갈 때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걱정하는 대신 오늘 우리 아이가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를 고민해 보세요. 올바른 인성, 반짝이는 호기심, 타인을 향한 다정함, 그리고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회복 탄력성을 길러주는 데 집중하세요. 지금 당장 부모에게 넘치도록 사랑받고 든든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느끼는 아이가 훗날 세상에 나가서 훌륭하게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입니다. 그런 아이들은 훨씬 더 안전하고 강인하게 자라며 사춘기가 되어서도 변함없이 부모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둘 것입니다.